그거 안 했네. 뭐야? 시즌 전망으로 라덴다 야구라. 자, 들어갈게요. 진행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니. 아이고. 시그니처 멘트도 안 하고. 저희는 여기 지금 효사정 공원에서 2023 시즌 전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이 보이는. 야, 우리 집에서 한강 보여. 시즌 전망을 형 집에서 할 걸 그랬다. 집으로 와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번 시즌 전망 한번 거기 집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형 집.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상위 팀들 올 시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 시즌 5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먼저 지난해 성적을 말씀드리면 5위인데 장순아가 6위를 예상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에는 5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다.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급발 틀렸기 때문에. 하나 틀렸으니까. 작년 키플레이어로 황대인 선수를 꼽았고 저는 나성범 선수를 꼽았는데 나성범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황대인도 잘하긴 잘했어요. 괜찮았죠? 네, 타점도 많이 올렸으니까. 네. 근데 더 잘할 수 있었죠. 더 잘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이제 연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기아 타이거즈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왜냐면 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여유 있게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 5개 팀은 이제 정해진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네. 갑자기 연패에 빠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NC와 맞아. 그 한 자리를 놓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마지막에 잡힐 뻔했어요. 네, 잡힐 뻔했죠. 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해 5위를 차지했는데 올해 기아 타이거즈 예상을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플러스 요인은 김대유 선수와 변우혁 선수 데려왔고 네. 박동원 선수가 결국은 이제 FA로 나가게 됐는데 들어온 거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나간 게 엄청나게 커 보이죠. 특히나 포수 자원이 나갔다는 거. 커 보입니다. 올해 지금 순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순위 예상 참 좋아. 네가 한번 예상해봐라. 너 기아 타이거즈 몇 위 갈 것 같아? 4위. 오케이, 그럼 4위로 하겠습니다. 한 4위 정도. 약간 중상위권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4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욕 먹어도 돼요. 4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네네. 사실 작년에도 방망이 좋았거든요. 팀타워 1위 했으니까. 네. 뭔가 이제 그 필승조 쪽에서 약간 꼬임이 있었죠. 그렇지. 네. 그런데다가 부상도 있었고. 박동원 선수가 이 빠진 부분을 과연 이제 주효상 선수라든가 이제 한승택 선수를 이제 메워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수비 쪽으로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방망이가 이제 한승택 선수가 너무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이제 주유상의 방망이가 좀 낮긴 저는 나거든요. 주효상 선수 기대합니다. 네.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이제 주전으로 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포수 같은 경우에는 늘 뭐 수비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주현상의 수비가 한승택보다는 낫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자 포지션에 다 강점이 있어요. 각자 선수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이제 용병수로 이제 김종국 감독이 잘 하겠죠.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뭐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좋아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성범 건재하죠. 그리고 뭐 박찬호 잘했죠. 김선빈 FA죠 이제. 소크라테스 그대로 있죠. 뭐 자익수 같은 경우는 이창진이 있죠. 그다음에 고종욱 있고, 삼루 같은 경우에 변우혁 있죠. 괜찮네. 유지혁 있죠. 그다음에 김도영이가 지금 시범 경기 들어서 엄청 잘해주고 괜찮네. 그 2년 차니까.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야수 멤버로 봤을 때는. 네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수 2명을 또 바꿨잖아요. 그게 좀 약간. 네, 뭐 안정된 제구력을 또 갖고 있었던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던 두 선수를 또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위험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안정된 카드를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새롭게 바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바꿨다는 거에 터질 수도 있고 폭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지. 네, 근데 놀린이나 만약에 파노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파워 피처는 아니지만 굉장히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제 끌 수 있는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정적인 거 포기하고 결국에는 파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 두 투수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아 타이거즈 농사가 달려 있다. 사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팀 가볼게요. 다음 팀은 그래서 4위를 차지한 KT 위즈인데 장순아가 지난해 어떻게 예상했었냐면 요게 작년에 이슈였어요. 장순아가 일단 KT 위즈가 탑3 안에 든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순위를 예측하라고 했더니 0.5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5? 1.5 기억나세요? 네. 이게 거의 순위에 없었던 0.5를 장순아가 얘기하면서 이거 좀 신기했다. 근데 0.5를 예상하셨는데 4위 했죠? 4위를 하다 보니까 점수는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장순아는 이제 키플레이어로 박병호 선수를 얘기했고 저는 역시 박병호 선수를 얘기했습니다. 대박이네 나는. 박병호 선수가 잘해줬고요. 네. 올해 이제 KT 위즈가 과연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할 것인지 지지난 시즌의 챔피언인데 4위로 내려왔거든요. 올해는 전력이 좀 어떨지 김상우 선수만 들어온 거 빼고는 큰 전력이 또 추가된 게 없었거든요. 일단은 뭐 벤자민이 엄청나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벤자민. 네. 고영포, 소용준 견제하고요. 네네.
그리고 보술서 선수가 조금 약하다는 평가인데 엄상백이랑 이제 배재성 카드가 또 있으니까. 야, 그러고 보니까 투수력이 좋네. KT는 원래 투수력 좋은데 선발이 언제 원래 좋은데 아, 좋다. 선발 뭐 중간 마무리가 괜찮은데 김민수하고 지금 주건이 부상이거든. 네네. 이게 굉장히 지금 아. 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민수하고 주범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특히나 불펜은 정말 예. 김재윤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 버티느냐가 중요하고 저는 키 플레이를 김상수로 뽑겠습니다. 김상수로. 네. 아하. 심우준의 자리, 유격수 자리 이제 김상수가 들어가면서 네. 내야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키플레이어가 된다. 근데 이제 김상수 선수가 나이도 좀 있고 네. 뭔가 이제 수비 쪽으로 보면 확실히 믿음이 좀 가는데 방망이가 워낙 시원치가 않아요 지금. 삼성에서 그래서 백업으로 밀렸었잖아요. 밀렸었죠. 그럼 거의 결국에는 KT가 삼성이 백업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인데 KT가 이제 심우준 선수가 군입대를 하다 보니까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엎질 그래서 이제 격세.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수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예전에는 3할 한번 친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3할 딱 한번 쳤죠? 한 번 딱 쳤지. 야, 그러면은 키플레이어로는 김상수를 꼽는다. 근데 기존에 있던 멤버들 중에서는 사실상 꼽을 선수는 없어요. 뭐 박병호도 뭐 잘할 것이고 네네. 강백호도 괜찮을 것이고 그다음 뭐 배정대, 조용호, 뭐 알포드 이런 선수 다 잘할 거란 말이에요. 네. 예. 황재균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평균 이상을 해줄 거고. 그럼 결국 김상수죠.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강백호. 또 이강철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백호, 박병호 이래도 꼽지 마. 그러니까 강백호를 잘하는 애도 꼽지 말라고. 강백호를 이제 외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이제 내야 안 쓰고 간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요청해서. 본인이 요청해서 외야로 가서 또 강한 어깨를 보여주면서 또 큰 무대도 도전할 수 있고. 근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야에 가서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예. 가는 게 문제입니까? 예? 근데 KT는 그래서 잠깐 전망에서 약간 그 5강이에요. 5강이다. 4강, 저는 4강 후보로 꼽았어요. 4강. 아. 4강. 4강 후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팀은 지난해 3위를 차지한 키움 히어로즈인데 지난해 왜 장순환은 3위예요? 키움이 2위에 2위인데 정규 시즌만 정규 시즌만 이제 3위 차지했는데 장순환은 5강에서 제외를 하셨었어요. 사실 뭐가 없었잖아요. 작년에? 네, 키움 뭐가 없었는데 네. 선수들이 진짜 톤을 발휘해서 제가 봤을 때 맞아. 성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키움은 못 맞추셨다. 4점을 드립니다. 최저 점수예요. 최저 점수가 4점인데 주긴 주네. 4점 최저 점수를 드리면서 지난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화려한 외야에 비해 내야가 좀 약하다. 김혜성을 제외한 세 자리가 좀 약하다 얘기하셨는데 하지만 키움 선발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었거든요. 결국은 키움이 평균 자책점 1위예요. 1위. 네, 선발도 좋고. 3루수 같은 경우는 송성문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죠. 네. 유격수가 이제 이선수, 전선수 봤는데 올해는 이제 러셀 선수 영입이 되면서 네. 러셀 선수가 볼 것 같고 그다음은 뭐 2루에는 이제 김혜성 선수가 볼 것 같고 네네. 1루 같은 경우에는 글쎄 누가 볼까요? 뭐 김웅빈 선수도 있고 그렇지. 뭐 젊은 정병호 선수 선수도 두 있고 명 있지. 네. 네. 그 선수들을 본다고 하면 내야는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네. 뭐 이정호 있고 이정우 외야 있고. 네. 어. 그 다음에 뭐 이용종 선수가 우익수 볼 것 같고 이용종이 들어왔으니까 네. 좌익수에 뭐 김준환이라든가 뭐 이용규라든가 괜찮다. 이런 선수들이 보겠죠. 네. 네. 거기다 이제 원종현 선수도 합류하게 됐고 한현희 선수가 빠졌는데 네. 근데 키움 히어로즈가 지난해 또 3위의 성적으로 주루수까지 차지했었고 뭐 이정호 건재하면서 이정호도 이제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또 안우진도 있다 보니까 올해도 성적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수진이 탄탄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원종현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거는 이정우가 이제 포스팅으로 나가기 마지막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권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영입입니다. 대권에. 예. 아하. 그 이용종 선수 20억 주고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퓨처스 FA를. 그럼 키움 예전에 선수 영입을 한 거 보면 생각하기 사실 힘든 금액입니다. 두 선수 합쳐서 거의 5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키움 입장에서 진짜 많은 금액을 좀 투자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팀이 왜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승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렇지. 의지거든요. 준우승만 몇 차례 했으니까 결국엔 이제는 이제 한번 우승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정우가 가기 전에. 네. 근데 저는 그래서 4강에 사실 키움을 꼽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5중으로 뽑았어요. 네? 5중. 5승에 5승. 네. 4강까지 아니고 5승. 우중 오. 저는 4강에 SSG, KT, 두산, LG를 꼽았고요. 5중에 NC, 삼성, 롯데, 기아, 키움을 꼽았고 아. 1약은 이제 하나를 꼽았습니다. 네. 다 밝히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순위 예측은 안 하고 순위 예측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뽑았어요. 드루뭉스. 네, 드루뭉스. 알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에 올해 지금 키플레이어를 꼽으신다면 어느 선수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영종이를 꼽을게요. 이영종 아 근데 이거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저도 마음속에 이용종을 생각했거든요.
이영종 선수가 잘해줘야 된다. 한 자리, 외야의 한 자리. 근데 백업들도 키움은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띈 선수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백업에. 뭐, 그러니까 주전들이 없을 때 이 새롭게 나간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팀의 이제 어떤 그 기조라든가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리 활용을 참 홍원기 감독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키움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키움 히어로즈까지 살펴봤고요. 남은 두 팀! 바로 지난해 2위를 차지한 정규 시즌입니다. LG 트윈스. 지난해 LG 트윈스는 2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장승하는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팀은 분명히 큰일을 낼 수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어요. 정규 시즌만 봤을 때. 그래서 8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타선이 완벽하다.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시기다. 가을 야구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쉽게도 2위에 그쳤고요. 작년 키플레이어로 임찬규를 꼽으셨고요. 완전히 뭐 저는- 나가리 됐어요. 저는 루이즈를 선택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뽑냐? 임상규 루이즈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LG 트윈스는 올해 박동원 그리고 이제 김유영과 윤호솔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 최은성과 유강남, 이영종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빠진 전력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강남 빠진 거를 박동원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영종 선수는 작년에 1군에서 활약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없는 자원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최은성 선수가 이제 빠진 부분을 네. 오스틴 딘 선수가 메워주게 되면 사실상 LG는 아하. 전력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오. 거기다가 김유영과 윤호솔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네. 네.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전력 누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투수 쪽으로 봤을 때도 전력 누수 없이 다 좋은 투수들만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빠진 선수 없잖아요. 그러네. 거기다가 이제 군대에 사실 보내려고 했던 이재원이라든가 이정용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 감독이 말렸고. 그럼 강팀이죠, 뭐. 그러네. 지난해 전력이 그대로 있네. 아하.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LG도 올해는 빅4로 이제 4 안으로 들을 수 있게. 거기까지만 뽑을게요. 작년에 하도 LG 빌다가 쌍욕을 먹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 트윈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팀! 지난해 1위를 차지한 SSG.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SSG인데요. 장사는 5강으로 예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5강까지만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7점을 드리겠습니다. 7점 드리면서 키플레이어로 김광현을 꼽으셨고, 잘했죠? 네, 저는 이반 노바를 키플레이어로 꼽았는데 이반 노바가 빨리 집에 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전력 추가된 전력은 거의 안 보입니다. 추가된 전력은 안 보이는데 투수진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박종훈과 문승원이 작년 6, 7월에 돌아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선발 로테이션 합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 김광현 있죠? 오원석 있죠? 와. 외국인 두 투수가 있는데 지금 로메로 선수가 어깨가 좀 안 좋다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오원석 선수로 충분히 그 공백을 시즌 초반에 좀 메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 그럼 선발은 사실상 얘기할 게 안 돼요. 그러네. 작년에 SSG가 좀 흔들렸던 게 필승조하고 마무리가 뒤쪽이 항상 뒤에 서진용도 항상 좀 불안하고. 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메워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올해도 이 중간 마무리가 약간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거기 있어요. 이태양도 빠졌고. 네. 일단 불펜이랑 마무리 쪽은 추가 전력은 없네요, 확실히. 추가 전력은 없는데 이제 뭐 신인들이라든가 신인들. 그동안에 이제 퓨처스에 있었던 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이제 튀어나와 줘야 되는데 네. 시범 경기를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수 같은 경우에는 뭐 멤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누수는 없는데 예. 마운드에서 한두 명 정도는 새로운 얼굴들이 뭔가 활약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근데 선발 전력은 정말 거의 리그에서 탑 수준이네요. 그런데다가 이제 최주환 선수가 사실 작년에 거의 뭐 활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다쳤고 성적도 안 좋았고 그런데 뭐 8kg 정도 이제 감량을 하면서 올 시즌을 이제 준비했다고 하니까 최주환 선수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네. 뭐 박성환도 잘할 것이고 최정모 여전할 것이고 포수 자리가 사실 뭐 고민인데 그 없는 자원에서도 우승을 했잖아요. 야, 그럼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없는 자원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가장 사실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최지훈이죠. 최지훈. 이제 만개가 됐거든요. 실력이. 진짜, 맞아. WBC 대표팀 발탁이 됐고 그러면 이제 최지훈 선수는 국가대표의 어떤 그 자부심을 안고 올 시즌에 KBO 리그를 대표할 만한 이제 외야수로서 성장이 되느냐. 사실 딱 이 갈림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지훈, 그 앞에 이제 박성환. 이게 센터라인이 굉장히 좋으니까 젊은 선수들로. 네. 좋네요. 네. 투수력 좋고. 알겠습니다. SSG. 그러면 SSG 올해의 성적은 빅4는 무조건 들어온다. 네. 안으로 들어온다.
작년 우승팀을 어떻게 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SG 전망까지 저희가 모두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자, 장훈아의 최종 점수가 나옵니다. 네. 2022 시즌 지난해 전망 예측 점수는 77점이 나왔습니다. 첫해 2020 시즌에 73점, 지난해 한 점 더 많았습니다. 2021년에 74점, 올해 77점, 3점이 올랐어요. 뭐 오르면 뭐 돈이라도 생깁니까? 아 그리고 이거는 점수를 주는 거는 네네.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정말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한테. 네가 76점을 주든 80점을 주든. 자,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장순환은 발전하고 있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총평입니다. 야 내가 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전망을 하는 거 3점 더 받으면서 장순환의 예측은 그리고 전망은 더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전망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발전하고 있네. 그리고 참고로 77점. 아, 7땡 좋네.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네네. 나은 사람이 예. 못한 사람의 어떤 그 다독여 줄 때 저희도 내년에 좀 더 발전된 전망으로 저희가 좀 더 좋은 그 또 발전된 그 공간에서 참 정신없다. 전망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 시즌 그러나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 절망이요? 절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전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은 전망이지 절망하시면 안 된다. 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로 라덴다 야구! 야구!